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공동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3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새해 선교 목표를 나누고 진행될 사역을 보고하면서 한 해 동안 다양한 선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정기총회를 열어 새해 비전을 나누고 사역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7일 사랑의 교회 언약채플에서 열린 KWMA의 제33차 정기총회는 회원교단 선교부 목회자와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KWMA 법인이사 신화성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법인이사장 이규현 목사가 축도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의논한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땀들이 헛되지 않도록 선한 열매를 맺고 주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이어 정기총회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올 한 해 진행될 KWMA의 다양한 사역을 보고하고 선교 방향과 전략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KWMA는 올해 6월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엔코이를 개최하는 가운데 엔코이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엔코이는 한국 선교계가 지향하는 선교 방향성을 점검하는 회의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선교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뒤이어 선교 활동에 모범을 보인 5개 교회와 2개의 선교단체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수상한 교회와 단체들은 선교에 대한 열정과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올 한 해 다양한 활동을 예고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계획 중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선교의 길과 방법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하유진입니다. 크리스천 모바일 플랫폼 넥스트햄 앱이 출시된 가운데 넥스트햄 선교회가 지난 20일 앱 론칭 행사를 열었습니다. 넥스트햄 앱은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휴대폰을 사용해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크리스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넥스트햄 선교회는 이번 플랫폼 개발은 물론이고 신학적으로 검증된 콘텐츠 생산을 위한 뉴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해서 기독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했습니다. 다음 세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뛰어놀고 선교적으로 도전하고 끊임없이 생산되는 컨텐츠에 대한 허브가 되고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체적이고 균형 잡힌 다음 세대의 그런 선교와 또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과 또 기도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 갤러리가 주최하는 2023년 첫 전시 오직 그가 아시나니 불새 흙이 열렸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공예가 3인의 그룹전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에는 금속과 흙을 이용해 만들어낸 공예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 관계자는 새해를 여는 첫 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위안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송출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드라마가 있습니다. K-드라마의 자존심을 이어갔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만 기독교인으로서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도의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인데 교수님도 일단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마음 한켠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에 드라마를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많이 먹먹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이 학교 폭력을 다루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네.
일반 방송에서 보여주기가 조금 어려웠던 폭력적인 장면들이 여과 없이 조금은 자세하게 또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선정성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네.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피해자로서 움츠려들고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한 사람들을 끝끝내 복수하고자 복수를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음.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약자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아마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복수를 위한 삶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른 시선으로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복수로만 끝난다라고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럼요.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아픔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복수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이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상황에서 다루어져야 더 지혜롭고 바른 것일까?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드라마로서의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니까 그렇지. 실제는 설마 이 정도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학교 폭력 실태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드라마가 훨씬 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네네네. 정도입니다. 학교의 상담 교사 선생님들의 증언이라든지 또 그동안 학교 폭력 실태들을 쭉 조사한 기관들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예. 한 반에 적어도 한두 명의 이런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아. 한 반에 한두 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측면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게다가 예전에 비해서 학교 폭력 양상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아이들이 피해자 학생에게 이제 뭐 뜨거운 고데기로 살을 지진다든지 이런 아주 보기 끔찍한 네, 장면들이 맞아요. 나오는데요. 보면 얼굴이나 손등이나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는 학대를 하지 않고 옷을 입고 가려질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상처들을 입히니까 그것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이 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무척 우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야말로 피해자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 문동은이라는 여성이 자기의 미래가 가해 학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전체 삶을 다 온전히 투자해서 복수에다가 마치 도박 용어 쓰듯이 올인하게 네, 된 맞아요. 건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서 어른으로 성장을 했지만 살아있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 웃을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행여 그 복수심이 사라질까 봐 다른 활동도 할 수 없는 생각해 보면 삶 그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어떤 물체에 불과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가슴이 아픈데요. 그 현상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예. 그것을 정신병리학에서는 PTS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예, 예. 외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현상이 병리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플래시백 현상들이 나타나서 과거의 그 아픔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그 예전의 상처에 갇혀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네. 분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로 인하여 상대적인 우울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현재의 삶은 다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한 단면이어서 그걸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어서 네네. 마음이 참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그 피해자들의 상처는 글쎄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잊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말 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혼자서는 그것을 사실 감당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꼭 만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화가 나면 막 달리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하면 노래도 부르고 그러듯이 예, 예. 자기의 아픔을 하나의 이야기로 승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장기 노출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아픔을 다루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꺼내놓지 않으면 이걸 내려누르고 이걸 그냥 억압하고 그러다 예, 예. 보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결국에는 또 그게 이제 맞습니다.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컬어 신체화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도 오고 편두통을 경험하고 여기저기 근육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근육 떨림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교회의 역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을 상담을 쭉 하다가 보면 이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예. 첫 번째는 부동산, 아, 두 번째는 주식, 세 번째는 코인.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저는 뭐 취업, 결혼 뭐 이런 그게 단어가 아니라 나오지 않아요. 부동산, 주식, 대부분 다 코인. 예. 돈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 요사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 이야기하는 게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게 financially independent,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하고 싶습니다. retire early.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목표액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 뒀는데 평균적으로 20억이더라고요. 그 돈 있으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어느덧 맘모니즘에 깊이 물들어 있고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어떤 이목이라든지 또 육신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진 구령의 목적이나 목표 이것을 위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현 세대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맘모니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사회 현상보다는 복음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어떤 가학적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가늠해 봅니다. 정말 여러모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정말 지금 뭐 시청자들도 계실 거고요. 또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꼭 해주시고 싶은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좀 청해 듣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그거 잊혀질 거야.
그거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줄도 알고 네네. 그들이 웃는다면 함께 웃어줄 줄도 아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공감해 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공감하고 누군가와 함께 울고 함께 웃다 보면 그도 언젠가는 슬픔이 슬픔을 닦는다는 어떤 지혜를 깨닫지 않을까? 결국 눈물이 눈물을 닦는 거거든요. 네네. 아픔이 아픔을 닦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혜를 깨닫기까지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픔이 아픔을 닦는다. 타인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좀 더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자라는 권면의 말씀까지 우리 앵커님께서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상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너무 뻔한 답 같지만 결국 사랑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기독교의 신비,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증거되길 바랍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